104페이지에 건폐율 최대한도라는 게 나오죠. 그 표에 보면은 그 법률에 의한 지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법률에 의한 범위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게 이제 법에서의 분류니까 법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얼마까지, 상업지역에서는 얼마까지, 공업지역에서는 얼마까지, 녹지지역에서는 얼마까지 라는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주거지역을 세분하면은 전용,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하죠. 그 다음에 법에서의 분류가 도시지역은 이렇게 분류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 그 다음에 농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자, 주거지역은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가 건폐율을 7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최대 90%까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최대 70%까지, 녹지지역은 최대 20%까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40%, 생산관리랑 보전관리는 20%씩,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게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최대 70%까지 쓸 수 있는데 이 70%를 다 쓸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네, 행위 제한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에서 70%를 다 씁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세분이 되죠.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을 하는데, 자, 건폐율 최대 한도가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둘 다 50%입니다. 50%. 50%.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이 60%고 3종 일반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50%로. 이렇게. 50%.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1종, 2종이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오히려 50%고 주거지역 70% 다 쓸 수 있는 데는 준주거지역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법에서는 최대 9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90%를 다 주는 데가 어딜까요? 중심이겠죠, 당연히. 중심 상업지역이 90%, 그 다음에 일반이랑 유통이 80%씩,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70%까지 사용합니다. 건폐율을. 그 다음에 이제 쉽습니다. 이제 상업지역까지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좀 간단한데 공업지역은 셋 다 70%입니다. 공업지역은 최대 7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세 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셋 다 70%까지 사용합니다. 70%까지. 전용 주거지역.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셋 다 20%. 셋 다 20%.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녹지지역이니까 도시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얼마입니까? 40%. 나머지는 싹 다 20%.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만 하시면은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만 40. 계획관리만 40이고 녹지지역 밑으로는 싹 다 20%입니다. 싹 다 20.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둘 다 50%. 그 다음에 일반이 1종, 2종이 60%.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50. 3종 일반이 오히려 또 50입니다.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 이렇게. 여기 전화하면 저 책임 못 집니다. 전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전화. 혹시나 할까봐 하는데 제 전화번호 아니고 이거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화번호로 기억하십시오. 5657-9887 5657-9887 5657-9887.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 계획관리만 40, 나머지는 싹 다 20.
계획관리 밑으로, 그러니까 녹지지역 밑으로 계획관리 빼고는 싹 다 2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50, 둘 다 1종, 2종이 둘 다 50.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이 60.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50입니다. 왜 50인지는 좀 이따가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70. 준주거지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90, 80, 80, 70. 그래서 제가 용도지역은 좀 순서대로 외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 이걸 숫자만 그냥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 6, 5, 7에 9, 8, 8, 7. 공업지역은 셋 다 7, 7, 7. 녹지지역은 셋 다 둘, 둘, 둘.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5, 6, 5, 7에 9, 8, 8, 7, 7, 7, 7, 둘, 둘, 둘. 계획관리 40, 나머지는 20. 이렇게. 이게 건폐율. 건폐율. 5, 6, 5, 7에 9, 8, 8, 7. 이렇게. 그 다음에 용적률 한번 해볼게요. 용적률. 자, 용적률 역시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씁니다. 500%.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앞쪽에다 쓰죠. 500%. 상업지역은 1500%까지 쓸 수 있고, 공업지역은 최대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최대 100%. 그 다음에 계획관리가 100%. 그 다음에 생산관리랑 보전관리가 80%, 80%. 그 다음에 농림지역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근데 이 용적률 표에 보면은 뭐 이상, 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상 그 최소치는 일단은 안 봅니다. 일단 최대치부터. 최소치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가끔 뭐 이렇게 출판사 모의고사 같은 데서 출제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뭐 용적률을 주면은 최소치를 쓰겠습니까? 최대치를 쓰지.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치만 기억합니다. 최소치가 조금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린 최대 한도만 기억합니다. 건폐율도 최대 한도, 용적률 최대 한도. 자,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500%를 쓸 수 있는데 어디다가 500% 주면 되겠습니까? 역시나 준주거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500%입니다. 500%. 그 다음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부터 시작합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부터 순서대로 50씩 더합니다. 100, 150, 200, 250, 300 하면은 요 300이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00이 100, 150, 200, 250, 300 하고 준주거지역은 500. 준주거지역은 500. 여기까지. 요게 주거지역. 100.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합니다.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최대 1500까지 쓸 수 있는데 1500 어디다 다 주면 될까요? 네, 중심 상업지역에 1500을 줍니다. 1500부터 해서 200씩 빼나갑니다. 여기는 빼나가는 겁니다. 200씩.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공업지역인데, 자, 아까 주거지역에서 50씩 순서대로 더하던 게 어디서 끝났죠? 300에서. 순서대로 더하던 건 300에서 끝났고, 준주거지역은 따로 500이었죠. 그 300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300이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전용 공업지역이 300부터 시작합니다. 300부터. 역시나 또 여기서도 50씩 더 해나갑니다. 전용 공업지역이 300이고 300, 350, 400 이렇게 300, 350, 400 300, 350, 400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100이랑 80이 막 섞여 있는데, 제가 외운 방식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100이 2개고 80이 하나입니다. 100이 2개고 80이 하나인데 녹지지역 중에 80이 딱 하나랍니다. 어디다 80 주면 될까요? 보전녹지. 그렇죠. 개발 가장 안 되는 보전녹지에 80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100, 100 이렇게. 그래서 80, 녹지지역은 80이 하나고 100이 2개입니다. 근데 80이 개발이 가장 안 되는 보전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그렇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비도시지역이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니까 개발이 되는 100이 하나고 80이 두 개입니다. 어디다가 100 주면 될까요? 그래서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요까지가 관리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그러니까 자,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100이 두 개고 80이 하나입니다. 어디가 80입니까? 보전녹지가 80이고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니까 100이 하나고 80이 두 개입니다. 어디가 100입니까?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이렇게. 그 다음에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용적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00부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얼마씩 더 해나가죠? 50씩. 100, 150, 200, 250, 300 하면 여기에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500부터 얼마씩 빼나가죠? 200씩.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은 순서대로 더하던 300이 그대로 내려와서 300부터 시작합니다. 300부터. 그래서 300부터 50씩 더해 나가서 300, 350, 400.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80이 하나고 100이 두 개죠. 80,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80이 하나고 100이 두 개인데 어디가 80입니까? 보전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100이 하나고 80이 두 개죠. 어디가 100이죠?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자, 보시면은 건폐율 어떻게 배웠습니까? 전화번호 5, 6, 5, 7에 9, 8, 8, 7. 요게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 5, 6, 5, 7에 9, 8, 8, 7. 공업지역은 셋다 70, 70, 70. 녹지지역은 셋다 20, 20, 20.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20, 20, 20. 이렇게. 그래서 5, 6, 5, 7에 9, 8, 8, 7, 7, 7, 7, 2, 2, 2.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그 다음에 용적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00부터 얼마씩 더 해나가죠? 50씩. 100, 150, 200 하면은 3종 일반.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500부터. 거기서 얼마씩 빼나가죠? 200씩.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은 얼마부터? 300부터 시작합니다. 얼마씩 더 해나갑니까? 50씩,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이 두 개고 80이 하나인데 어디가 80입니까? 보전 녹지만 80, 나머지는 100, 100. 관리지역은 100이 하나고 80이 두 개죠. 어디가 100이죠?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자, 건폐율에 보면은 3종 일반이 오히려 50인데, 자, 건폐율이랑 용적률, 아까 건폐율, 용적률에서 건폐율을 나누니까 건물의 그 최소 높이 정도가 나오죠. 최소 층수가.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한번 해보죠. 2종 일반에서 용적률 최대 한도는 250인데 건폐율이 60입니다. 250에다가 60을 나누면 대략적으로 4층 정도가 나오죠. 4층 정도. 자, 근데 여기 3종 일반은 300에다가 50을 나누죠. 대략 6층이 나와요. 6층. 즉 용적률 최대치는 더 많이 주고 건폐율을 줄여버리면은 건물의 높이는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이러니까 3종 일반은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야 됩니다.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니까 바닥 면적을 줄이고 용적률을 더 많이 주면서 건물의 높이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3종 일반에서는 건폐율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역 건폐율은 5, 6, 5, 7에 9, 8, 8, 7, 7, 7, 7, 2, 2, 2,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그 다음에 용적률은 순서대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00부터 얼마씩 더하죠?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1500부터 해서 얼마씩 빼나갑니까? 200씩,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300부터 얼마씩 빼나가죠? 더하죠?
50씩,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80이 하나고 100이 두 개죠? 어디가 80입니까? 보전 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은 100이 하나고 80이 두 개죠? 어디가 100입니까?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몇 번만 하면 이거는 모르진 않습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문제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음 중 건폐율 내지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은 해가지고 1번 무슨 지역, 2번 무슨 지역, 3번 무슨 지역, 4번 무슨 지역, 5번 무슨 지역, 이렇게 가장 쉬운 형태. 이게 올해 시험 3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가장 쉬운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다음 중 건폐율 내지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 보기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박스를 주죠. 박스 나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번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거까지는 4개만 찾으면 되니까. 4개 찾아가지고 순서대로 하니까. 근데 27회였나? 아주 짜증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자, 다음 중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해서 보기 1번 용도지역이 4개 나옵니다. 2번 용도지역이 4개 나오죠. 3번도 용도지역이 4개 나옵니다. 4번도 용도지역이 4개, 5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총 20개를 찾아요. 20개를.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유형은 뭐 5개나 4개 정도만 찾아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하든지 그냥 하나 찾으면 되는 건데, 요거는 총 20개를 찾아야 되는 거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겠습니까? 용적률 최대 한도면 100, 150, 200, 250, 100, 150, 200, 250, 1500, 1400, 1100, 900 이거를 12개를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4번쯤 가죠. 4번쯤.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데인지, 낮은 데서 높은 데인지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이걸 막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아니지 하고 내려왔는데 4번에 순서대로 예쁘게 나옵니다. 예쁘게. 근데 문제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인데 4번에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순서대로 예쁘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0, 150, 200, 250 하면서 12개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걸 찍어버린 거죠. 27회 때. 정답은 5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문제는. 시험 출제 주제면은 누구든지 이걸 다 외웁니다. 외우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문제로 나왔을 때는. 올해 시험처럼 뭐 다음 중 최고 높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푸는데 3분이나 5분 이상 걸린다. 안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남아돈다. 목숨 걸고 풀어야지, 이런 것들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실수를 하지 말으셔야 된다.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죠. 이 4번 이렇게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인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인지를 문제에다 엄청 크게 표시해놓고 풀어야 됩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면 뭐 문제에다가 옆에다가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크게 표시를 해놓고 내려가다가 고개만 들었을 때도 내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문제를 찍기 전에 낮은 데서 높은 데인지, 높은 데서 낮은 데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정답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실수 없이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리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빨리빨리 하면서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혹시나 이렇게 나왔을 때라도 좀 빨리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보여드린 유형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런 것들은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은 실수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27회 때인가 기출문제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풀려면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평가 같은데 어렵다고 해놨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웠으니까. 근데 쉬운 문제들이 다음 중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오. 시간이 짧게 걸리죠. 근데 이런 것들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니까 아예 모르면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이건 알죠? 풀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엄청 잡아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 풀다 보면은 시간이 5분 정도가 훅 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는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겠죠. 뒤에 주택법 이런 거 쉬운데 그런 것들 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이제 시험장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시간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1분에 한 문제 페이스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방법들도 제가 시험장 가기 직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또 시험장에는 하도 많이 가봐서 그런 시험장에서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시험 임박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요령들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좀 빨리 풀 수 있게끔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용도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세분되는 거,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까 뭐 지정전시의 특례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3월 달에 다시 할 테니까. 근데 대신에 용도지역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대신에 설날에 놀지 마시고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 요거 표랑 앞에 세분되는 거 그런 것들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105페이지 예, 가로 2번 나오죠. 요건 일단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특별규정 요것도 일단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5번 건폐율의 조정 나오죠. 이거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예, 4번 특별규정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할 거고 그 109페이지에 나오는 거 싹 다 지워버리십시오. 109페이지 그 다음에 110페이지 위에 6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이런 것들 그냥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110페이지 7번 볼 겁니다. 7번 요거는 따로 별표 하나. 이거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쉽습니다. 쉬운데 혹시나 넘어갈까봐 자 이렇게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지역들이 원칙 관할토지 정부에 지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지역 정리가 안 끝났다든지 일시적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지정 21개의 용도지역 중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죠. 내지는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가 세분이 안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계획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보전관리인지가 마찬가지로 세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용도지역이 하나도 지정이 안 돼 있거나 도시지역까지만 지정이 되고 이게 세분이 안 돼 있을 때 내지는 관리지역까지만 지정이 돼 있고 이거 역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 첫 번째 논점은 이런 토지들을 쓸 수가 있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쓸 수가 있냐라는 거. 용도지역이 지정도 안 돼 있고 세분도 안 돼 있는 이런 토지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없으면은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는 활용할 수 없다. 끝이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있죠. 그러니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쓸 수가 있는데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 거기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쓸 거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용도지역이 안정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행위제한을 확 풀어줘가지고 건물을 엄청 높게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행위제한이 이제 처음에는 뭐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보니까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일반 주거지역 정도 해가지고 야 여기는 20층까지 못 찍으니까 한 15층 정도는 철거해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행위제한을 강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좀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됐을 때는 일단 행위제한을 강하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내지는 세분되지 않았을 때 이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행위제한이 가장 센 곳의 행위제한을 받으면서 토지를 활용합니다.
글자부터 세 보이죠? 이렇게. 가장 센 곳. 자, 용도지역이 하나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21개의 용도지역 중에 행위제한이 가장 센 데가 어디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됐을 때는 가장 센 곳인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까지만 지정이 돼 있고 이게 세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지역 중에서 행위제한이 가장 센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중에서 보전녹지.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가장 센 보전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이 되는데 이게 세분이 안 돼 있죠? 그럼 관리지역 중에 가장 센 데가? 보전관리겠죠. 보전관리. 그래서 보전자 들어가는 거. 지정이 안 돼 있으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까지 지정이 돼 있고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전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까지 지정이 돼 있고 세분이 안 됐을 때는 보전관리. 이렇게 가장 센 곳의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용도지역이 미지정 밑줄, 미지정.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 맨 끝에, 본문 맨 끝에 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미세분 돼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미세분 됐을 때는 보전녹지. 가장 센 곳. 그 다음에 관리, 보전녹지 밑줄 하시고, 그 줄 맨 끝에 관리지역 밑줄 하시고, 관리지역이 미세분돼 있을 때는 보전관리 밑줄. 그래서 도시지역 밑줄, 보전녹지 밑줄, 관리지역 밑줄, 보전관리 밑줄. 그래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일단 행위 제한을 강하게 해놓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지정됐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 적용의 배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3월달에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농지증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접도구역이 뭔지만 한번 설명해 보죠. 요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혹시나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간판이 서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입니다 이런 말이 가끔씩 나오는데 보신 적이 없겠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런 거 봐도.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근데 향후에 교통량이 증가해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양옆에 건물이 있으면 확장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거 다 수용하고 막 보상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접도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도로변으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건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걸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접도구역. 장내 도로의 정비라든지 확장에 대비해서 도로 양옆에 최대 한 20m까지를 비워둡니다.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고속도로입니다. 이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어디에서는 적용 안 한답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는 그 박스에 있는 두 가지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랑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디서 쓰냐면 저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들어갑니다. 그쪽에 양재 IC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맨 처음에 기아차를 현대기아차의 본사 같은 거 나오죠. 쭉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타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양옆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속도로 옆에. 없죠? 없다가 이 양재 IC 근처로 쭉 가다 보면은 건물들이 하나 둘씩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가 도시지역이에요. 거기가.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고속도로 쭉 타고 오다 보면 시골 쪽에는 이 양옆에 다 비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없죠. 건물이 없다가 이제 도시지역 근처로 쭉 오다 보면은 양옆에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증이라는 건데, 농지증은 농지를 이제 내가 취득할 때 그냥은 안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걸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답니다. 도시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농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신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다만 이하에 있는 것들은 제가 다음에
일단은 도시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도구역이랑 농지증. 다만 이하는 일단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좀 배우고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111페이지. 용도지구 제도죠. 용도지구. 자, 첫 번째 요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용도지역 한 겁니다. 용도지역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용도지역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두 번째. 용도지구. 요 순서대로 저는 쭉 할 겁니다. 용도지구. 페이지는 111페이지. 용도지구라는 것도 용도란 말이랑 지구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지구 보면은 이 지구 역시 관할에 있는 토지입니다. 관할 토지. 자, 근데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라서 용도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다 지정을 했는데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관할 토지의 전부에 지정할까요? 일부에 지정할까요? 일부에. 일부에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란 말은 역시나 또 쓰임새인데 이 쓰임새는 법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111페이지. 용도지구의 의.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뒤에 밑줄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구는 도시 기능 증진을 위하여 용도지역과 병행하여 지정되는 부가적, 국지적 토지이용 규제 제도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용도지구는 이 쓰임이 우리 밑줄 친 겁니다. 밑줄 친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올해 공법 52번 문제 정답이 이겁니다.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가로 이렇게 비워놓고 용도지역 기능 증진이었나? 뭐 아무튼 써놓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빈칸 넣는 거.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즉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제가 이걸 인문학일 때 예를 들어서 쳐. 비서나 보약이라고. 비서나 보약 같은 거. 회장님 옆에 비서가 한 명 있습니까? 여러 명 있어도 됩니까? 여러 명 있어도 되죠. 월급만 줄 수 있으면 비서 여러 명 두는 겁니다. 회장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대기업을 운영하려면은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유능한 뭐 참모들이나 비서들을 두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자기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중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업무들은 뭐 비서들한테 맡기는 거죠. 보약도 마찬가지. 내 몸이 아프죠. 내 몸이 아프면은 뭐 약을 꼭 한 개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영양제도 먹어도 되고 머리 좋아지라고 오메가3도 먹고 보약도 한 잔 씌워 먹고 시험 밖에서는 공진단도 하나 먹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약도 꼭 한 개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내 몸의 기능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여러 개를 복용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즉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즉 도와주는 역할인데 용도지역의 기능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지구는 꼭 한 개만 지정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두 개고 세 개고 여러 개가 지정이 돼도 됩니다. 즉 용도지구는 중복이 가능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관할 토지가 있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는 뭐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차적으로 투입이 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지구. 자, 지구를 한 개 투입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용도지구를 두 개째 투입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구를 두 개를 투입했는데 그래도 기능이 안 올라가면 세 개를 투입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중복이 되니까. 요거 때문에 나오는 제도들이 우리 관리계획에서 배웠던 건데, 자. 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84페이지. 84페이지의 맨 밑에 자,
관리계획은 원칙 시, 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려는 게 아니라 밑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 자, 요겁니다. 자,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토지들을 딱 봤을 때 일단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 있고 그 위에 용도지구가 3개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용도지구 행위제한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용도지구 행위제한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용도지구 행위제한 확인해야 되고, 행위제한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 용도지구들 그냥 폐지해달라는 거예요. 폐지하고 원래 용도지구 1번, 2번, 3번에 있던 행위제한을 하나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 여기 5번에 있는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그냥 싹 없애버려요. 너무 복잡하니까 지구단위 계획 하나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용도지구가 너무 중첩돼서 지정이 있으면 행위제한이 너무 복잡하니까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 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일 때 지구, 요 지구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요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고. 거기 76페이지.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용, 산, 기, 지 4가지. 그 중에 용, 동그라미 3번에 니은에 있는 거.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게 건축 제한이라고 했죠.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렇게. 그러니까 요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문들이 곳곳에 한 3년 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도 또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용도지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관할토지 일부에서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일단 법에서는 9개로 세분을 합니다. 9개로. 자, 이 법에서의 9개의 분류가 그 뒷페이지에 가면 나올 수 있겠죠. 112페이지. 순서가 제가 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그냥 제가 하는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관지구, 두 번째는 고도지구, 세 번째 방화지구, 네 번째 방제지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호지구, 여섯 번째 취락지구, 일곱 번째 개발 진흥지구, 여덟 번째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법에서는 9개를 써봐요. 그러니까 그 표에 보면은 맨 앞에 조금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법에서 분류하는 9개의 용도지구입니다. 그걸 또 쓰시네. 그게 지금 다 적혀 있는데 순서만 요거, 자, 아까 용도지역은 순서대로 외워달라고 했었는데 용도지구는 순서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지구 지정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즉, 그 위에 2번에 용도지구의 지정 보시면은 국장, 시, 도, 대도시 이 사람들이 바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죠. 결정권자? 이 사람들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관리의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 세분화하거나 변경하는 게 그 제일 진한 글씨 뒤에 약간 조금 연하게 돼 있는 거. 한 19개 정도로 세분을 하는데 세분되는 거는 용도지구 5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요 5개만 세분이 됩니다. 세분되는 거. 나머지는 세분이 안 됩니다. 경, 방, 보, 치, 개 이렇게 5개만 세분이 됩니다. 그 세분되는 것도 그 진한 글씨 뒤에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세분되는 거 한번 써보면은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이 경관지구랑 똑같이 시가지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보호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이게 좀 많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저만 본 것 같습니까? 방금 봤던 거 그거 72페이지였습니까? 주민의 입안 제한? 76페이지 주민의 입안 제한. 방금 봤던 거. 방금 그 니은 봤죠? 그 위에 기역에 보시면은 용, 산, 기, 지 중에 산이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산자에 동그라미도 해놓으셨죠? 네. 근데 왜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하는 사항. 요겁니다. 개발진흥지구 중 요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봤습니다. 입안 제한에서.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특정용도 제한지구 세분 안 되고 복합용도지구도 세분이 안 됩니다. 고도지구도 세분이 안 되고 이렇게. 자, 용도지구에서 문제가 이제 나올 때 쉽게 나오는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요거 세분되는 게 5개 있죠? 요거 옳게 세분된 걸로 이렇게 연결된 거.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 라고 해야 맞는데 여기다가 이상한 거를 집어넣습니다.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수변경관지구 이렇게 세분된다 이런 식으로. 수변경관지구는 예전에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보호지구도 역사, 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인데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된 게 옳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게 올해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할 게 각각의 용도지구의 정의를 볼 건데 이 정의 옳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나올 때 2가지 유형입니다. 용도지구 이제 대통령령으로 세분해놓은 거 뜻 옳게 설명해놨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랑 요거 세분하는 거 옳게 세분해놨는지 요거 물어보는 거. 이렇게. 자, 보면은 근데 이것도 뭐 말만 들어도 충분히 뭐 하는 데인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도지구인데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 거기 밑줄 최고 한도. 재작년까지는 이 고도지구가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이렇게 세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를 정의할 때 건축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만 규율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관지구 보시면은 경관을 보전하는 데인데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세분하죠.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뭐 남산, 북한산 이런 데 앞에 건물 높게 못 짓게 막는 겁니다. 그런 거 근관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뭐 강남대로라든지 이런 옆에 허름한 건물들 짓지 말라는 거. 이런 데가 시가지 경관지구. 그다음에 특화 경관지구라는 건데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물가죠, 물가? 한강변이라든지 저 양수리, 미사리 뭐 이런데. 그런데 경관 보호하는데 내지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그 뒤에 밑줄합니다.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즉 건축물이니까 뭐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 주변에 경관을 보호하는데 그 다음에 보호지구인데 문화재, 중요시설물 그 가로 있죠. 그 가로 안에 밑줄.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렇게 4가지가 중요시설물입니다. 보호지구의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그 위에 칸에 보시면은 보호지구의 뜻이 나오죠. 그 중에 중요시설물 그 뒤에 보면 가로 안에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렇게 4가지. 그거 예전에는 학공, 항공 해가지고 4가지가 좀 달랐습니다. 바꾸고 나서 아직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다음 중 중요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렇게 4가지가 중요시설물입니다.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보시면은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그 뒤에 밑줄 시설 및 지역. 위에 우리 그 특화 경관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이렇게 이미 시험 문제에는 바꿔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정답으로 나오긴 좀 힘들어도 충분히 바꿔가지고 뭐 틀린 지문들로 구성할 수는 있으니까 일단 봐두시고. 그러니까 위에는 뭐 건축물,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라면은 밑에는 전통 사찰 같은 거, 뭐 사찰 주변에 그 주변 산까지 다 이렇게 무슨 그 큰 절들 밑에 저 양산에 이런 데 통도사 이런 데 가면은 절 있고 그 뒤에 산까지 싹 다 이 절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문화재들도 다 있고 뭐 경주의 불국사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불국사, 뭐 통도사 내지는 황룡사 절터 뭐 이런 것들 지역들을 보호하는 데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위에 아까 있던 거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런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뭐 철새 도래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 늪 같은 거 있죠. 창녕에 뭐 우포늪 뭐 이런 것들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이런 데를 보호하는 게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개발진흥지구 보시오.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주로 개발을 진흥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산업유통은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 이런 데인데, 자 복합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여기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중에서 그 뒤에 밑줄 둘 이상 요 3개 중에서 둘 이상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곳이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그 뒤에 밑줄 외의 기능 요거 빼고, 그러니까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빼고 나머지 목적을 위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데가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방제지구는 뭐 재해 예방하는 곳인데,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뭐 도시지역 안에 하천 같은 것들,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은 그 하천이 막 범람을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침수되고 이런 겁니다. 청계천 같은 거 정비하기 전에는 막 범람하고 이랬으면은 그걸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데, 요런데, 그러니까 시가지 안에서 지정되는 곳. 근데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입니다. 다만 낙석 같은 게 우려가 있는 지역 내지는 절벽 같은데 해안변에 낙석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건물 못 짓게 하는 게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 이런 데가 자연방제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방화지구 불 안 나게 조심하는데, 복합 용도 지구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것들은 충분히 단어만으로도 읽어보면은 아 이게 뭐 하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 드린 게 칠학지구랑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 지구. 자, 요거는 한번 보죠. 칠학지구는 112페이지 맨 밑에 있죠. 일단 밑줄부터 쳐놓고 하죠. 자연 칠학지구랑 집단 칠학지구로 구분하는데, 자연 칠학지구는 맨 앞에 밑줄,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까지 밑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밑줄, 개발 제한 구역. 자, 보면은 용도 지구는 뭘 도와주는 겁니까? 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집단 칠학지구는 지금 어디다 지정합니까? 개발 제한 구역, 용도 구역에 지정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용도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는 거니까 지역 위에 지구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역이 없다라면은 지구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이랑 지구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할 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2차적으로 투입되는 게 지구. 그래서 지구만 보신다 하더라도 그 밑에는 아 지역이 당연히 지역이 지정이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랑 지구는 맨날 붙어 다니니까 1번에 같이 써놓는 겁니다. 같이. 근데 구역은 지역 지구랑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게 2번에 법을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이론이 있는 건데 지역 지구는 맨날 붙어 다닌다 라는 겁니다. 1번에. 그래서 지역이 존재를 해야 지구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2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근데 집단 칠학지구는 어디다 지정하고 있습니까?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합니다. 용도 구역. 그 개발 제한 구역은 따로 별표 하나. 시험 몇 번 나왔죠? 보통은 지역 위에 지정되는 게 지구인데 이거는 구역,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이 됩니다. 다음 중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칠학지구라는 건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지는 개발 제한구역 안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여기가 농림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농림지역. 그래서 여기 논밭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논들 가운데 사람들이 마을을 이뤄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 농림지역 중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여기를 칠학이라고 합니다. 칠학. 밥줄 치자를 써가지고 사람들 모여 사는 곳, 마을이죠. 칠학. 자, 이런 농림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지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도 사람들이 살죠. 사는데 이런 지역들은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나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뭐 5G 이런 것도 터지는데 여기는 LTE도 안 터지는 데가 있죠. LTE도 전화가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런 산골짜기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든지 치킨, 피자, 뭐 통닭 이런 거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배달이 안 됩니다. 배달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리고 우리 언제든지 뭐 코인 노래방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코인 노래방 이런 게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노래방에 못 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행위 제한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즉 규제 때문에 이런 노래방이라든지 일반 음식점들이 이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편의성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편의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칠학지구로 지정, 칠학지구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하면은 그건 자연칠학지구.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하면은 거기는 집단칠학지구. 이 칠학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원래는 못 들어오던 노래방, 치킨집, 뭐 중국집 이런 것들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편의성을 좀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주는 개발. 행위 제한을 좀 완화해주면서 이 칠학의 편의성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을 좀 풀어줍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요거 들어와도 돼? 라고 해주는 겁니다. 거기가 칠학지구입니다. 칠학지구. 개발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개발하는 곳.
근데 어디에 지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고릅니다. 자연취락지구랑 집단취락지구로.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하면은 거기는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하면은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고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113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목적은 맨 앞에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거기 113페이지. 네. 특정용도 제한지구. 목적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 내지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 약하게 몇 줄 해놓으셔도 되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 내지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몇 줄. 그러니까 특정한 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데입니다. 막는 데. 야, 이거는 여기 짓지 마 라고 하는 데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 신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 그리고 신도시라서 이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자, 신도시의 주거지역 여기 뭐 지을까요? 신도시 주거지역에 뭐 짓습니까 보통?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여기 대로변에 있는 뭐 동도 있을 거고 뭐 뒤쪽에 있는 동도 있겠죠. 이렇게. 자,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주거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건물들을 제가 하나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흥주점, 유흥주점, 내지는 뭐 노래방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이트클럽, 어르신들 가는데 뭐 한국관 이런 걸로 하고 한국관, 한국관, 한국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놀아야 되니까 이런 거. BS가 뭡니까? BS. 버닝썬 이런 거. 버닝썬. 어르신들 오시고 이제 애들 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데가 들어오면 항상 따라야 되는 게 이제 숙박업소, 모텔들 이런 것들. 이 중에서 상업지역에 안 어울리는 건물들이 있습니까? 없죠? 상업지역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 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주거지역에 4인 가구들이 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사는 겁니다. 그 남편분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 길로 걸어옵니다.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이러세요. 애들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여기 앞을 쭉 지나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싸움의 원흉이 되고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이 뒤에 골목길로 들어가가지고 막 불량배들이랑 놀고 막 이러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활용이 하고 있는데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아파트고 여기 바로 앞에 대로변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은 이 아파트, 대로변에 있는 동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왜 떨어집니까? 뷰가 이렇게 좋은데.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막 아저씨들 막 맨날 여기 들어갔다 들락날락거리고 이러니까는 아줌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아파트 가면 데모를 하는 거죠. 너가 나가라고. 나가죠. 근데 이 사람들도 비싼 돈을 주고 이 비싼 상업지에 토지를 사가지고 자기가 쓸 땅들 자기가 돈 제일 잘 벌 수 있는 거 이런 거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막 이권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상업지역들에 이런 시설들이 위락시설들이나 뭐 이렇게 청소년 유해시설들이 이 대로변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환경을 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 여기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막아버립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는 어디 가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갈까? 라고 하니까 뒤로 가. 뒤로 안 보이는 대로. 니네가 굳이 앞에 있을 필요가 있냐? 상업지역에 가보면은 대로변에 커피집, 핸드폰 가게, 뭐 옷가게,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대로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뒤로 가는 겁니다. 굳이 앞에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목적은 아까 주거환경 보호라든지 교육환경, 즉 여기는 지금 주거환경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길 건너편에 중학교가 있다. 난리 나겠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 내지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 즉 규제가 하는 겁니다. 규제가 하는 것.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요게 이제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합 용도지구. 이것도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하죠. 거기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서 두 칸 내려오면 있죠.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동그라미, 완화. 자,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뭐 여기는 상업지역이라고 해보죠. 상업지역. 그리고 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가 역세권이라 역세권. 지하철역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쯤까지 뭐 역세권인 거죠. 역세권. 그리고 여기 요 빗금친 요 부분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긴 한데 상업지역 근처에 물려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기도 하고 중도지역은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여기를 좀 더 상업기능을 넣어가지고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뭐죠? 준주거지역이라고 방금 정답이 나왔는데 크게 말씀해도 됩니다. 말씀 안 하시는 것보다 말씀하고 틀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 지금은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를 상업기능을 좀 넣어가지고 개발을 하려면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렇죠? 자, 근데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아까 행위제한이 3개 따라 붙었는데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건폐율, 건축제한이랑 건폐율, 용적률. 자, 내가 여기를 좀 더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목적은 여기를 그냥 원래는 못 들어오는 건물인데 일부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들만 짓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걸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 원래는 못 들어오던 건물인데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짓게 해준다. 이게 건축 제한을 좀 완화해 주는 겁니다. 건축 제한을. 근데 이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버리면은 건축 제한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이 최대 한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는 4층짜리 건물들밖에 못 들어왔었는데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올라가니까 6층, 7층짜리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겁니다. 자, 이런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있던 도로,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각종 기반시설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즉, 나는 내 목적은 건축 제한만 풀어지고 싶은데 건폐율, 용적률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니까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가만 놔두고 요 지역을 건축 제한만 좀 완화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주거 기능 플러스 상업지역, 상업 기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정하는 게 복합 용도지구.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 제한을 아까 강화한답니까? 완화한답니까? 완화. 좀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일부 상업 기능을 띠는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좀 짓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가만 놔두고 여기서는 건축 제한만 풀어줘요. 건축 제한만. 요게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복합 용도지구.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각각의 용도지구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세분되는 거. 두 번째는 각각의 용도지구의 정의 물어보는 거. 이게 전형적으로 쉽게 나왔을 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분되는 거를 일단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외우면 되는데 일단 세분되는 건 요 5가지.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뭐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랑 방화지구는 세분이 안 되고 방제지구는 경관지구랑 똑같이 자연, 뭐 시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인데 우리 이제 약한 사람들을 좀 보호해줘야겠죠. 약한 사람, 여중생. 여중생을 보호해. 여중생. 역중생 이렇게. 그 다음에 취락지구 이거는 좀 하다 보니까 기억을 하시더라고.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이게 좀 많은데 죄송합니다. 두 문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막 어떻게 바꿔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외우십시오. 주, 산, 관, 복, 특
개발 시행지구는 5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까지 종류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별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은 충분히 그 뜻들은 추측이 가능하니까 요 정도까지 이렇게. 이게 용도지구의 분류랑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놔두시고 조금 더 해야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몇 가지 더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